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 안녕하세요. 필만 스토리 진행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네, 신선미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저희 박미숙 권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뭔가 좀 더 네. 안정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오늘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인가요, 선미씨? 듣고 계실 텐데, 아우, 너무 그립네요. 저는 왜 자꾸 입에 침 바르셨어요, 진짜? 뭔가 썰렁해요. 근데 보장이 네, 한 분 안 계신데, 맞아요. 네, 사투리가 안 들리니까 썰렁하네요. 네,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음 주에 있으면 뵙도록 하시고. 하고요. 네. 저희끼리 그럼 재미나게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저희 지난주에 방송 없었잖아요. 그쵸. 신나게 놀았죠. 아, 그냥 이제 설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뭐 전도 부치고 음식도 해서 맛있게 먹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친구 부부가 그저께 집으로 놀러를 왔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놀러 왔는데 제가 1월 달에도 손님이 있었고 사실 약간 힘들었거든요. 계속 손님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친구가 한국에서 간호사 일하는 친구인데 너무 이제 힘들다고 저희 집으로 2박을 놀러 오게 해서 급 오게 된 거거든요. 네. 나도 조금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왔는데 이게 마음이 또 좋아요. 그렇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사 데이오프를 신청을 하는데 야, 넌 좀 다른 나라 좀 가지. 넌 필리핀에 뭐 보물을 숨겨놨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뭐 네. 애교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약간 좀 털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약간 저랑 대화 나누고 뭐 그냥 차 한잔 하면서 어디 이렇게 구경하러 나가고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저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저희 집에 이렇게 2박으로 쓰고 온다는 사실이 저는 솔직히 새삼 그 잠깐이라도 나 좀 너무 힘든데 1월에도 손님 많았고 힘든데 이런 잠깐 생각을 한 게 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오늘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네. 있는 동안 오늘 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네. 보내도록 네. 그렇게 가고 나서 지냈어요. 또 야호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운동 시작했잖아요. 한 2, 3주 됐거든요. 2주? 좀 됐는데 네. 저보고 아는 언니, 같이 다니는 언니가 네. 저한테 욕을 해요. 왜요 그래요? 너무 심하게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운동하러 가는 건 좋은데 가면 오기가 싫어요, 집에. 거기서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몇 시간 하시는데요? 보통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언니 2시간 하면 가고 저는 4시간. 오버다. 그래서 아니 무슨 운동선수예요? 4시간을 왜? 4시간에서 저는 더 있으면 더 할 것 같은 거예요. 6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래갖고 애들 시간에 맞춰갖고 들어가는데 정말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운동을 좋아졌어요. 좋아하시니까. 좋아지고 몸도 다시 지금 다시 근육 생긴다고 다시 다 알배고 다시 근육도 아프고 막 이런데 일단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 또 밝고 사람들한테 또 밝아지고 굉장히 이랬던 한 주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게스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게스트 왜요 또? 게스트 소개시켜드리기 싫어요? 저번에 나오셨죠. 저 정말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기억에 남는 얘기도 많고요. 저번에 나오시고 요번에 또 다시 출연해 주셨고요. 김효영 전도사님 함께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모를 분들을 위해서 목이 메네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또 부탁드릴게요, 전도사님. 네. 저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효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가 나눌 주제 너무 괜찮지 않아요? 하나쯤 있을 법한 이야기. 어떤 얘기일까요? 제목이 너무 좀 예뻐요. 그리고 제목을 또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또 이런 얘기군요. 그쵸. 우리 살면서 진짜 하나법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많죠. 솔직히 추억으로 기억에 남는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던 기억을 딱 찾자면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에서
지우 태어나고 그 아이가 첫 걸음을 했을 때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막 진짜 아직도 그 동영상 있거든요. 그 돌대부동 동영상을 보면은 그 못 걷는 걸음으로 막 이게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되게 뿌듯하고 감동적이고 막 되게 아련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 중에서 가장 되게 기억이 확 남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 내가 더 젊었다면 아이를 낳기 전이었다면 다른 기억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기억과 뭐 걸었을 때는 별로 기억 안 나죠. 언제 걸었는지도 모르겠고. 둘째 걸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첫째가 되게 첫 번째 한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선미 씨는? 저는 글쎄요. 정말 행복했던 네. 기억? 그냥 좋았던 기억. 일상생활이 항상 행복해서 막 이래. 근데 저는 딱히 언제를 꼽으라 네.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기뻤고 결혼하는 날도 기뻤고 뭐 그런데 저는 그냥 없는 걸로. 소소하게 그냥 소소하게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네. 뭐 진짜 없네요. 없어 없는 걸로. 전도사님 뭐 전도사님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 뭐 따뜻한 기억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감격적인 그 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나를 성장시켰던 기회가 됐던 그런 기억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언제 되게 따뜻한 경험을 갖고 있지? 어떤 계기로 나는 한번 성장을 했지라고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는데 최근에 저희 대학교 네.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 네. 20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뭐 사역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제가 전공이 이제 오르간이었는데 네네. 오르간에 오자도 모르고 사실은 전공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땡땡이를 치고 근데 2학년 때 딱부터는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야 효영아 너는 한다면 하잖아. 그 이 한마디가 저한테 그렇다고 제가 원래 네, 한다면 네.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 제가 그때 장면들 있잖아요. 그때 네. 그 대학교 2학년 김효영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장면이 딱 하나로 딱 캡처가 되는데 내가 뭔가 잘해서 선생님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잘하게 내가 돼. 그런 사람이었어? 어,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그걸 또 부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만나는 선생님이 중요한 것 네네. 같아요. 인생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돌아봤을 때, 그 나를 성장시켰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순간이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대학교 때 전 대학을 좀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수능 보고 24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이제 간호학교를 들어가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솔직히 공부가 갑자기 24살에 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내 친구들은 제 나이에 다 대학을 가가지고 솔직히 내가 지금 머리도 다 굳었는데 막 이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힘이 된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에 어쨌든 합격을 하고 가서도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간호학과에서. 근데 이제 또 나이도 많은데 행동을 조심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과대가 됐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대를 유지를 하려면은 평점이 뭐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랬는데 이게 너무 자신이 없고 떨어지는 걸 보면은 나는 이게 또 어린애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교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거기 조기 언니가 저를 딱 보면서 이러는 거야. 난 네가 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입학하고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왜요 조교님 이랬더니 야 너 학교도 늦게 왔는데 과대도 하고 야 누가 너처럼 간호학과인데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다녀. 공부도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호학과 애들은 원래 추리 입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막 풀 메이크업하고 그 시간에 약간 공부를 치마 하죠. 입고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과대도 하면서 평점도 좋게 받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 너무 애들이 니네 반 애들이 너무 잘 따라주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사실은 그게 정확한 진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적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한테 딱 믿어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로 힘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요. 저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진짜 잘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저 지금 조교님이었는데. 랩하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빨리 말했죠. 아, 네. 네, 어쨌든 아무도 그러니까 말을 막지 않아요. 네. 믿어주는 사람이 네. 있다는 게 진짜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오늘 저희 나눌 얘기는 일단 저희도 예전에 한번 좋았던 얘기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좋았던 일보다는 또 상처받는 일들도 많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 또 트라우마도 생기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인생을 또 살아나기가 좀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살면서 좀 힘들었던 일들은 좀 있나요? 네, 있죠. 네. 저희가 많죠. 이제 나쁜 기업, 네. 좋은 네. 기업도 있는 반면에 저희가 또 나쁜 그쵸. 기업도 있잖아요. 사실은 나쁜 기억을 우리가 상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마음에 사무치면 마음의 상처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친구들끼리 야 오늘 상처 받았어 빨리 데이밴드 하나 갖고 와 이러면서 마음을 맞아, 붙여야 맞아. 된다고 막 이렇게 농담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상처가 어떨 때는 되게 그냥 금방 없어지는 그쵸. 상처인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상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세월이 너무 지나서 맞아, 시간이 해결해주는. 네네, 그게 희미해진. 네. 그러나 이 상처는 결국 이렇게 해결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순간 이렇게 불뚝불뚝 오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 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처도 있고 또는 또 상처가 너무 심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면 정말 복장이 터지는 뭐 어떤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또 그런 네. 상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도나님 네. 상처가 있으세요? 많으시죠? 많아 보이나요? 아니요. 아니 한 좀, 번도 제가 네. 제 사람들이 만나면 무남 동료 외동딸 같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밝다고. 그래서 네. 자기 할 말 말다고. 잘 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 말하고 네, 네. 이렇게 사니까 뭐 특별히 네.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이렇게 나 상처 뭐지? 나 뭐 있지?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데 네. 그 엄청 많은 상처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진짜 은혜구나. 그쵸. 이 생각밖에 안 드는 맞아. 상처들이 엄청 네. 많더라고요. 근데 상처도 또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잘못해갖고 받는 상처, 본인의 실수로. 실수로 받는 상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랑 상관이 없는 나랑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상처도 상처들도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가 또 많이 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랑 상관이 없었던 일들인데 내가 네.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상처. 있었던 거. 네. 네. 그게 있더라고요. 있죠. 그쵸, 네네. 그쵸. 어떤 상처예요? 네. 궁금한데요. 그게 뭐냐면 네. 제가 7살 때 그 상처가 시작이 됐어요. 네. 이제 너무 어린 나이 때 시작이 네. 됐고 그게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이 가는 그런 상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상관이 없는 7살 때 뭐라 했어요 제가 7살 네. 때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7살 때 돼 보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릴 때 뭘 판단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서 그쵸. 그게 그렇게 나에게 그 시절에는 힘든지 뭐 몰랐죠. 상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 딱 오냐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 때부터 맞아.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쫙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진짜 이거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부모님이 이혼한 거 요즘에 또 이혼한 가정도 많기도 많죠. 하고 그쵸, 또 아이들이 그쵸. 어려움도 많이 하고 또 우리도 지금 한 번쯤은 이게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해보면 한 번쯤은 안 생각해 보신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거 생각 안 하면 이럴 때. 이상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저에게는 다르니까 학교를 가서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이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네. 그것이 저 안에는 되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던 거죠. 네. 네, 감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한 가정, 한 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결손 가정 이렇게 네, 얘기하면 결손 가정. 네. 애들은 뭔가 부족해. 맞아. 라든지 뭔가 일이 터지면 엄마가 그래, 없어서 그래. 결손 가정이잖아. 뭐 맞아. 이런 그런 이야기를 얘기들 하고. 듣는 게 전 너무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왜? 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없는 내가 네. 다 그렇지 않다. 뭐 네. 이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그렇게 먹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아니 희영아 너 그 뭐 엄마 아빠 이야기 하면 가슴이 그냥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 제일 예민한 네. 그 예민한데. 시기에. 사춘기 때.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반주를 하고 네. 막 이런 네.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름 그 전까지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감추려고. 네네. 왜냐면 나 내가 왜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 감추려고 나 이거 아니면 괜찮은데 뭐 이런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날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그때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하는데 막 이렇게 통성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반주자는 계속 반주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내 잘못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가슴이 쿵쿵 내려앉고 누가 부모님 이야기하면 그 장면을 그것을 그냥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이 나한테 왜 드는 거지? 그 순간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반주하면서 다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막 그냥 소리치듯이 아니 내가 잘못했냐고 뭐 이거 내 잘못이냐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해야 되냐고 막 그냥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막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지나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자꾸 오냐면 그래 이거 너 잘못 아니야. 그럼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마음이 그치. 야 네가 한번 당해봐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본인이 있잖아요. 당하지도 않고. 네네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이 상황인 줄 알아? 얼마나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하고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또 어른들도 괜찮아라고 해도 어른들은 아이고 다 컸잖아요. 어른들은 그쵸.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막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마음에 그래 이건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왜 아니야. 근데 이 마음에 근데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인데 진짜 기쁜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기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네네. 걔 막 있고. 그냥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지금 계속 숨기다가 네. 내 마음을 숨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따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 내 잘못 아니네. 이게 나도 모르게 동의가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지 내 잘못 아니지. 근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네네. 한번 자유함이라는 걸 한번 네.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희 중고등부 네. 저희 후배들 보면 그때도 이제 부모님 계속 부부싸움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 막 집 나간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걔 말려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그쵸. 근데 걔가 내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알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때 중2 제 마음에 내가 그냥 얘기한 건데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네. 이 마음이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게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담자가 벌써 시작되셨군요. 아니, 진짜 제가 네. 뭔가를 잘해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니까 들어주고 그냥 한마디 그냥 하는 건데 걔네들은 그게 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본인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위로를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상처가 있기는 한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냥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자꾸 보여지니까 다른 그쵸. 사람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된 네네, 거죠. 경험들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거 그쵸. 경험을 하게 되고 별거 아니었는데 나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것을 되게 잘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얘 안에도 회복이 이루어지고 막 이러니까 이거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만약에 그때가 중학생 때였잖아요. 네네. 사춘기 한참 느낄 때 그렇죠. 자기한테는 본인한테는 이게 본의 아니게 되게 막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택의 길이 있을 거예요. 나쁜 쪽으로 가느냐. 그럼요. 아니면 진짜 이렇게 선택을 좋게 해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길로 가느냐가 진짜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쪽으로 가 있을 그렇죠. 수가 네,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길을 좀 잘 찾으신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뭐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태신앙이에요. 아, 모태신앙이긴 한데 사실은 뭐 7살 때 부모님이 따로 사셨으니까 특별히 교회를 누가 안 챙겨주면은 사실 안 가도 되는. 그쵸. 네. 근데 제 기억에 저희 언니랑 저희가 2명이거든요. 자매인데 저희 언니가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 네. 하여튼 그 새벽에 그때 새벽기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름 지금 성경학교 때. 그래요? 네네 있었어요. 막 도장 찍어주고 스티커 붙여주고 막 네네네. 출석하면 상 주고 그랬는데 그 장면 하나가 저희 언니가 저 손을 딱 잡고 교회를 새벽에 둘이가 막 걸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다니고
그 다음부터 그냥 교회가 재밌잖아요, 사실은. 재밌죠. 교회가 재밌고 네. 또 어른들도 잘 챙겨주시고 막 이러니까 네.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뜸하게 다니다가 중학교 때 저희 이제 외삼촌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좀 멀기는 한데 이제 거기를 그냥 사촌들이 있으니까 네네.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놀러 다니는 거죠, 교회를. 그쵸. 네. 근데 신기하게 그냥 놀러를 그냥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 거. 예, 진짜 놀러 다녔어요. 진짜 오빠야 보러 네, 가고 오빠 보러 교빠 보러 가라. 네, 교회 오빠 네, 있잖아요. 교회 오빠 보러. 예, 또 같이 놀고 네. 뭐 또 기도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시간을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또 반주를 하게 되고 들어가시게 되고. 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임원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에 계속 있는 케이스가 되고 맞아요. 근데 진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죠. 많죠. 왜냐면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하는 상처하고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받는 상처가 받는 있잖아요. 상처. 그 그냥 내려 물림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받는. 네, 이런 상처가 있는데 왜 부부 관계나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청소기 때는 아빠하고 관계 괜찮으셨어요? 저 네. 있었죠. 근데 네. 저희가 기본으로 저희 언니가 정말 착해요. 음. 기본으로 저희 네. 언니가 정말 효녀에다가 너무 착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네. 저는 이제 둘째니까 거의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그런데 저희 아빠가 뭐라고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은 굉장히 착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애들 너무 착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안 착한데? 이러면서요? 아니, 막내신 왜냐면 거죠. 막내죠. 네. 막내들은 또 돌연변이가 있더라고요. 맞아. 아니 네. 그래서 네. 아니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 마음에 그랬어요 음. 그때. 아니 부모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지? 그럼 내가 그래 그러면 자기 자녀가 얼마나 못되게 변할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안에 네.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래? 또 우리가 또 하면 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 그래갖고 네. 그날 근데 걔가 좀 못되게 한 것 같기는 해요. 좀 네. 못되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뭘 집을 이제 못되게 좀 하고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저는 놀러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은 뒤집어진 거예요. 가출을 했다. 진단하세요. 어. 어머 어떡해. 그래갖고 하는데 네. 제가 딱 들어오니까 다들 막 어른들이 상기돼 있고 막 이래요. 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슨 일인데 왜? 그때가 나이가 해맑아. 중3 때. 중3 때요. 중3에는 고1 네. 올라갈 때. 음. 고1 올라갈 때 그랬어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최대한의 자꾸 착하다니까 내가 못된 거 보여줘야 되겠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 나이 때죠. 때였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많이 후회를 했는데 나중에 내 인생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그때는 좀 재밌게 잘 놀았죠 덕분에. 그때 놀아야죠. 놀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왜 우리가 보면은 우리 나이 때 초등학생 애들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쵸.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막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보면 어른들이 또 저희보다 더 나이 들으신 분들 60대 맞아요. 되신 분들이 우리 힘든 거 보면 또 별거 아닌 맞아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 때는 그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도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운동 때문에 이런 네, 거 하면서 네. 저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난 안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보는 그 감독들이 보는 눈에서는 내가 우스운 거야. 겨우 이거 갖다가 왜 힘들어하냐는 거죠. 근데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힘들 수 있어 라고 말 한마디 해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로 인해서 급성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구를 만나냐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맞아요. 부모님도 뭐 우리가 선택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만약에 부모님이 싸우는 가정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부모님이 뭐 한 분이 계시거나 한 분이 없는 가정이 있더라도 일단 자기 마음이 잘 먹어져야 될 텐데 그게 솔직히 뜻대로 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다가 네네. 봤는데 굉장히 실화예요. 이게 네. 실화에다 모아놓는 책인데 네. 어떤 이제 남자분이 엄마가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 거예요. 욕에다가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이제 삶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어떠한 결심을 했냐면 나는 진짜 엄마처럼 되지 않아야지.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결심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면서 엄마랑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욕을 하면 자기는 더 착한 말을 하고 엄마가 소리치면 자기는 소리 안 치고
이런 식으로 엄마 뭔가 그때 생각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엄마랑 네.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자기가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 어, 아들이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무 온순하고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기는 자기가 돌아봤대요. 돌아봤는데 자기가 한 것은 엄마랑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네.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만들어진 모습은 너무 괜찮은 모습으로 되게 정말 좋은 선택을 한 좋은 거죠. 선택을 한 거죠. 어. 그 케이스는. 그 마음 아빠가 되게 괜찮으신 거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갑자기 이거 얘기 들으니까 드라마 생각이 나요. 어떤 드라마를 딱 보면은 되게 막 불우한 거기 안에 엄마도 술주정뱅이고 아빠도 술주정뱅이고 막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바르게 자기가 막 돈을 다 벌어갖고 엄마 먹이고 아빠 뭐 다 케어하고 근데 얘는 너무 착하게 자란 거예요 그 집안에. 근데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어느 집안에는 똑같은 집안이 있는데 망나니예요. 나도 술 먹고 나도 담배 맞아요, 피고 맞아요. 나도 이렇게 이게 근데 진짜 어떻게 본인이 마음이 먹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그쵸? 어쨌든 기본은 이게 동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동기. 뭔가에 대한 동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수없이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 이렇게 안 해야지. 나 왜 내가 내 잘못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슴 쿵쿵해야 돼? 나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해. 이렇게 안 해야지.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되진 않더라고요. 네. 결단을 그렇다고 해서 결단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쵸. 네, 결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방법을 저희는 애들한테 적으라고 하거든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적으라 그래요. 네. 적어서 내가 딱 붙여놓고 이거를 하나씩 실천하자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그냥 생각은 하고 오늘 또 오늘 이렇게 운동을 지금 선생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절대로 4시간 이렇게 못하는 운동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5분 이거 15분 이거 15분 이게 안 적어 놓으면 동그라미 체크리스트 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요. 근데 가면 또 혼자 이렇게 줌바 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내 취향이야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어쨌든 하나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적고 그다음 그걸 진짜 해보고 그다음 이것을 나누고.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네. 제일 먼저 어쨌든 결단하는 거. 내 안에 결단을 먼저 하고. 조금 좀 정확하게 내 문제를 보는 거.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직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앞에 내가 딱 정확하게 서서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우리가 문제가 길어지다 보면은 그 문제를 뭐가 문제였는지도 모르는데 모르고 다른 그걸 것들이 막 맞아요. 붙여져 갖고 진짜의 문제는 없어지고 맞아요. 다른 맞아요. 것들이 정말 주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에 대한 자기 문제 앞에 정말 직면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갖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를 자기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저 안에는 그 주님 앞에 있었을 그 시간에 진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막 심오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따지듯이 그냥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했던 생각인데 근데 동의가 탁 되는 그 순간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진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둘째 이모께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책을 그책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내 안에 또 다른 죄송해요. 심하네. 갖다 버릴 뻔했어요. 그때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그쵸. 뭐를 줘도 안 들어올 때인 거잖아요. 그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안 들어오고 누구하고 이런 마음이 통하는 거에 안에서 네. 감동적인 말이 들어오지. 이 책을 줘도 그 책이 내 안에는 내가 안에 또 내가 있다고? 내가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진짜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내 직면을 하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표현을 안 하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 스스로가 또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을 거잖아요, 솔직히. 왜냐면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부모님들도 힘든데
아이들이 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자기 일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힘들 거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환경에 적응하냐고 힘들 테고, 이럴 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을까요? 만약에 요즘 필리핀에 있는 유학생들도 사실은 네. 이제 부모님이 그나마 옆에 계시는 분은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어. 왜냐면 같은 시기를 살기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 같이 그것을 부모님이 어려운 것도 사실은 같이 보고 네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때 음.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이 어떠나 다 다르긴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를 같이 보니까 조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조금 접어놓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유치부나 네. 뭐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막 그게 드러나진 않는데 요즘에는 치세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치세 발달이. 네네. 그래서 치세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뚝뚝뚝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지금 이제 필리핀에 있지만 네. 자기는 이제 부모님은 한글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서 애들을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은 이렇게 돌리죠. 보니까 돌리잖아요. 네. 한국 못지않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사이클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자기 마음에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는 한국에서 보면은 외국에 살면은 얼마나 그 자유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맞아. 또 막상 여기 사회에서는 한국 것도 해야 되고 여기 것도 해야 맞아요. 되고 그렇죠. 이것들을 한국말을 같이 가야 잃어버리- 되니까. 맞아.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걸 한 시간 더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정말 피곤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애들은. 네, 맞아요. 그건 아닌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 너가 이거 해서 조금 피곤하겠다. 이거 인정해 주는 거. 우리는 사실은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엄마들도 갈등이 돼요. 그쵸, 엄마, 야, 때려쳐. 막 이러잖아요, 진짜. 하지 마. 우리 집안 너 같은 애 없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진짜로. 집에 너 같은 애 그런 경우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진짜. 네. 네. 근데 인정을 해주면 이 애가 한편으로는 내가 받아는 경험을 따져보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했는 케이스이긴 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학교 그런 때 보면. 케이스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내 아이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인정해주면 얘 그냥 놀 것 같아. 마음에 그런 불안함이 불안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불안함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애들을 그렇잖아요. 지유가 예를 들어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마음에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지유야 그러면 오늘은 하지 마. 이 말은 그래 오늘은 하지 말고 네, 내일부터는 내일이야. 열심히 해. 이 말이 네, 들어가야 네, 되거든. 네, 그러면 네. 얘는 오늘은 하지 마. 그래 안 해? 좋아. 그리고 내일 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야 어제만 하지 말라고 했는 거지 왜 오늘까지 연장이야 이게. 오늘은 해야지. 막 이러.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분명한 그래 너 오늘 되게 힘들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 애들이 힘든 거 맞거든요. 네. 힘들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봐서. 라고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얘네들이 양심 없게 얘기할 것 같으나 네. 애들은 또 양심 있게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또 반전으로 진짜 평생 안 할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좀 그럴 때는 또 네. 우리가 다른 케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 그럴 때는 네. 왜냐면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저도 좀 이렇게 저한테 오류가 뭐냐면 그 애한테 딱 질문을 해놓고 그 답을 감정너. 네 답을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대충일 거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추측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입으로 또 뱉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쵸. 저희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네네. 고등학생이니까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해놔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네가 한번 제시를 해봐. 그러면 자기가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벌써 나는 여기를 가 있어요. 답에. 답에가 있어, 이미. 네가 지금 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결말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끊는 거죠, 네. 한마디로. 야 그거는 군대 이러면서 들어가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어저께 아는 언니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어학연수로 4학년짜리가 왔거든요. 근데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좀 예전에는 되게 막 수업에 막 산만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왔더니 좀 수업이 약간 산만했었나 봐요. 그 튜터들이 그 선생님들이 좀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고 이런 걸 써갖고 줬더니 이제 엄마가 그래 너 왜 수업에 집중을 못하니 하고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아들이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엄마가 그래 놀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음날 그냥 그 몰 위에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게 있거든요. 위에 있고 밑에 이제 몰이에요.
그래 가고 밥 사 먹고 와. 그 밑에 가고 밥 사 먹고 오고. 그래 놀고 싶다고 했지 오락실 갔다 와 하고 돈 주고 점심 때 이렇게 보냈대요. 또 오후에 와갖고 엄마 뭐 하지? 놀고 싶다며 오락실 갔다 와. 무섭다. 오락실 아니 무섭진 않게 되게 웃으면서 너가 놀고 싶으니까 오락실 갔다 와. 여기 또 오락실 갔다 왔대요. 배고파 밥 먹고 와.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녁이 딱 되더니 엄마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못하고 왜 공부하기 싫은데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부딪혔을 텐데 맞아요. 하고 나서 엄마 공부하면서 노는 건 재미가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라고 자기가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그 엄마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상담사였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이제 할 줄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그게 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네. 그분이 자기 남편하고 본인하고 너무 틀린데 이렇게 이제 맞춰 나갔다는 얘기도 막 듣고 어떠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에 네. 할 이야기도 많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저 2부에서 2부에서 그 네.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찬양이 네. 다시 복음 앞에거든요. 네, 네. 네,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거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시작합니다.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얘기하냐고 잘 들었나요? 네. 아유. 아, 그럼 우리가 시간이 아까우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또 네, 이어나가봐요. 또 근데 부부 랩해야겠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부부 관계는 어떠세요? 아, 네. 저 지금은 너무 좋죠. 지금은 좋고.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고 중간에 어려웠고 지금은 좋고 좀 이런 네. 패턴이 있지 않나요? 그럼 이해를 당연한 못 거 하시는 아닌가요? 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냥 저희는 좀 믿어주는 집이 있었어요. 제 집안 자체가. 아, 네네.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하고 네가 거기서 책임을 지면 돼요. 저희는 제가 네. 선택하고 일을 하고 거기 책임을 지면 되는 네. 그런 집에서 살았고 환경이었고 저희 신랑은 막내인데 그 막내다 보니까 저희 많이 참 도와주고 또 사고 좀 쳐주면 좀 수습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네. 그럼 몰랐어요. 그냥 너무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진짜 되게 리더십 강하고 이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여서 보였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문제되지 않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정말 못됐구나. 왜요? 아니, 왜 왜냐면 그런 생각을? 그 결혼 전까지는 네. 네. 사실은 누가 내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건들 일이 없어요. 그쵸. 사실 별로 없어요. 뭐 없죠. 크게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학생 때는 물론 네, 다른 네. 케이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특별히 그런 케이스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 일을 네. 책임지고 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욕 먹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 이제 결혼이란 걸 하다 보니까 나랑 상관없었던 건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엮어서 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네. 또 저희는 또 사업을 제 신랑이 해서 한번 또 어려운 시기도 겪기도 하고 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풍랑 속에 있다가 보니까 나 정말 내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진짜 그거 느껴졌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왜 사역자의 자리에 놔뒀나 저는 그거 고민했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얘는 진짜로 그냥 밖에 나갈래다.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도 그 기도 시간에 그 반주를 못 빠져갖고 제가 그 매번 예배에 참석을 했었고요. 네네. 그 반주자니까 또 없으니까 네. 했었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신학교 간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렇게 네. 들어가서 또 우연하게 사역을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한테는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이 열심히 하죠. 이 타이틀이 때로는 뭘 맡아야 되냐면 뭐 부모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뭐 이런 네. 거 맡아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그 시점에 좀 이제 제 신랑하고 좀 왜 막 이러면서 좀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기도도 별로 우리 신랑이 위해서 안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네.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부모 기도회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돼요. 사실 어머니 기도회 타이틀이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로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세우는 자리가 그 어머니 기도회인데 네.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자리 가면 내가 리더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네, 해주기 왜냐면 해주기도 싫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네.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러면 맞아. 야, 니는 잘했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이게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신랑이 좀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좀 좋은데 야 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그 마음을 주니까 네, 그러면 또 네. 뭐야 그렇죠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나요? 그러면서 또 그걸 용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한번 소리 착 지르고 싶은데 네. 자꾸 하나님 니는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걸 좀 덮어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네. 싫은데 네. 진짜 그 자리를 사람이 없어갖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때
진짜 너무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 네. 뭐 이렇게 연령과 상관없이 네. 이제 또 같이 이제 음. 나누게 됐어요. 삶을 나누고 음. 막 어려운 점을 나누고 그러면 사실 제가 사역자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 이혼하라 하겠어요. 그렇죠. 사역자 이번에 네. 이혼하라고 참 이상해. 네, 그건 이제 삶해야 네. 되죠. 근데 네. 그러면 뭐 하냐면 아 집사님 우리 기도하자고. 왜냐면 나도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네네. 나도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기도밖에는 해결할 게 없다. 근데 사실 진짜 같이 오픈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솔루션 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아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자랐잖아 환경이. 네네네. 네가 일하고 네가 책임지고 그것을 뒤수습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저는 동일하게 우리 신랑한테 적응하는 거예요. 쉽지 당신이 않죠. 그랬으면은 당신 네. 뒤수습하는 건 당연해. 이런 거잖아요. 나랑 연관시키지 마. 이런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됐으면 이걸 하나로 뭉쳐줬어야 되는데 네, 네. 제 안에는 그게 하나로 뭉치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렇게 잘한 것처럼 니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저질렀으면 괜찮아. 저질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용납이 돼. 그러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걸로 이렇게 선을 걷는 제 안에 악독함이 있었던 그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냥 그거 안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쵸. 근데 그거는 나는 너 굉장히 거고 이건 내 거라는 우아하게 남고 것처럼. 싶고 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안 근데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동일하게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무슨 생각이 딱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왜 너 신랑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건 줄 알아 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 왜요? 근데 하나님 초점은 너야. 이러는 거야. 너한테 초점이 있어. 네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네가 용납하는 것도 못 배울 거고 뭔가를 못 배우고 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이 환경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너를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결국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 훈련시키는 건데. 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신랑은 너를 세우기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악역을 우리 신랑이 맡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러면은 그 전에는 우리 신랑이 왜 그래 이렇게 하다가 역시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네, 지금 어느 들어보니까.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딱 주시는데 너를 세우는 도구로 너는 신랑이 그렇게 쓰인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미안해지는 거예요. 막 질책하다가 그렇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맞아. 괜히 나 때문에 악역을 맡네. 이게 은혜죠. 진짜 이게 은혜예요. 만약에 은혜예요. 진짜 이런 상황에 만약에 있으셨어. 진짜 너 죽자 나 죽자 해봐요. 네네. 진짜 만약에 마음에 악한 게 계속 생겨갖고 네네. 근데 뭐 또 우리 신랑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쵸.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그 진짜. 시각이 네.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막 구박하다가 진짜 막 이렇게 보다가 좀 미안한 마음이 순간에 들어서 너무 좋은데요. 또 네. 잘해주게 되고 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렇게까지 애쓰시는구나. 그거 아니면은 제가 그거 그냥 제 성격에 딱 선 끊고 나오죠. 진짜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은혜예요.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쵸, 이런 마음 그러니까요. 먹기가. 이게 저는 이런 마음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그냥 어머니 기도 인도 자리에 그러니까 마련해 이게 주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인도를 해야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딱 거기에 딱 박아 놓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으시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움을 네. 주십니까? 우리가 알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듣다 보면 사실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집사님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내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수준이 이 레벨이 다른 너무 틀린 거예요. 거죠. 네. 그분들은 내가 그동안 내가 막 고민했던 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경솔했네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연합해서 네. 가정을 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함께 또 하나님의 그 나누니까 또 은혜를,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관계가 되게 회복이 잘 됐어요. 되겠어요. 네.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각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개인적이었던 거에서 이제는 관계가
되게 넓어지고 네. 또 그게 남한테는 다 넓게 해요. 아, 그니까. 근데 네. 안 되는 게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족한테 그게 먼저 제일- 넓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게 1번인데 네. 남한테 너무 이렇게 어. 막 남은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 어떡해.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막 음. 그래서 막 청년들이 저녁에 10시 11시 전화 와요. 전화님 그러면 네. 나와 커피 사줄게 나와. 어. 뭔 일이야? 이게 돼요. 근데 남편이 근데 힘들다 남편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나가서 알아서 쳐먹고 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 또한 이렇게 좀 해결되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도와 은혜 자리.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 어느 날 사회에 제가- 너무 그럼요. 이게 네. 우리가 전 맨날- 사회가 좋아서. 네, 좋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저도 좋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하나님 언제 딱 기회를 줄지를 몰라요. 네. 그 그게 기회를 잘 잡아야 괜찮아요. 언제 우리가 되는구나. 홈런 칠지를 모르잖아요. 네. 맨날 홈런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 줄라 빠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네. 그냥 저희가 어느 날 갔는데 별로 은혜가 없었어. 별로 뭐 그래. 그러니까 싱숭생숭하고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만나야 될 시점 딱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케이스는 자꾸 그 리더의 자리에 해야 되니까 나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그 마음을 또 주시고 또 그 맞아요. 마음에 또 동의가 되어진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쵸. 그게 네. 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선미 씨도 이 필마 스토리로 인해서 네. 아마 더 좋은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런 마음이 어. 있어요. 교회를 매주 가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요새는 잘 나가긴 하는데 가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귀찮으면 안 나가고 노시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저는 워낙에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고도 잘 맞는 그게 있다면서요. 저는 교회를 그럼요.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저는 잘 맞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이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말씀이 좀 모르겠거나 좀 어려운 말씀 있으면 정말 솔직히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 말씀처럼 이렇게 진짜 좀 내가 귀찮고 이래도 매주 일마다 오다 보면은 언젠간 나한테 딱 뭔가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언젠지 한번 보자. 진짜 좀 약간 너무 귀찮을 때는 가긴 가야 돼. 그러면서 말씀이 막 이러는데 이거 언젠가 오겠지. 언젠간 나한테도 뭔가가 딱 오겠지.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맞아요. 이게 유치부 네. 애들도 드러나거든요. 네. 제가 유치부 애들 예배를 네. 드리잖아요. 네. 제가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진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아이들도 마음이 있어요. 어. 근데요, 신기하게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어느 날 얘가 정말 예배자로 네. 네. 진짜 얘 무슨 일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애들을 지각하지 말고 일찍 보내주시라고. 네, 미카엘 어머니. 지난주에 그렇게 미칼이 다녀와서 교회 다녀서 계속 노래를 불러요. 계속 좋아, 노래를 좋아. 불러요. 그래, 하나님의 세상일처럼 맞아요, 그렇게 노래 맞아요. 많이 네, 부르자. 맞아요. 그 네. 노래 계속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노래야? 그럼 괜히 엄마 같이 불러 이러는데 모르니까 그 제목이 뭔데?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네. 그러니까 네,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 콩나물에 물을 팍 주면은 물이 네.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는 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요. 네. 애들도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맞아요. 나가야 신앙은 되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특별히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말씀 잔치가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네요. 네. 광고하세요, 하세요. 네, 말씀 잔치가 네. 있잖아요. 네. 또 기현 목사님 오셔서 또 이렇게 삶을 나누실 텐데 또 이렇게 바쁘시더라도 또 오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면 또 그 시간에 또 주님 네. 만나시는 시간 되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부부 관계 얘기해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네.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 그게 처음에 제가 결단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네. 그렇지 내가 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이렇게 해서 저는 결혼도 저희 이제 뭐 시댁도 다 알거든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 한 가정이요? 이혼한다는 것도 네네. 알고 그래서 혼수도 받을 때도 저는 양쪽 다 받았어요. 좋다. 네. 네. 왜냐하면 그것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7년 전인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네.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신방을 간다고 봉고차를 네. 타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부모님 어디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지역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왜 당황스러우냐면 우리 엄마는 포항에 우리 아빠는 대구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거 보면서
순간 당황스러운데 네. 그 당황스러워하는 내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는 이거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뭐지? 어.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와 그때는 아니 이건 뭐야? 내가 왜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마음이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저희가 겨울 성경학교 아이들을 준비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 안에 이거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네. 근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는데 십자가가 진짜 수치고 정말 죄인이 거기에 매달리고 정말 발가벗기는 그 십자가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네. 부활이 있잖아요. 분명한 부활이.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결단하고 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또 일하셨지만 다른 사람은 생각 도구로 섰지만 정말 완전한 해결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구나라는 그냥 깨달음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우리 아이들 그 캠프 마지막 네. 날에 우리가 막 애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때 마지막 제 설교 마지막 메시지에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들한테. 나 사실은 나 전사님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나 어릴 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 나누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있는 그 아이들 한 100명 넘는 네. 아이들하고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났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요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혹시 동일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할 사람은 누구나도 나에게 나와서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 한 명이 그때 그 아이가 3학년이었는데 집사님 아이였어. 네. 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어른이기 네. 때문에 이게 되는데 애들은 사실은 이게 뭔가가 맞아. 어려울 수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애가 나와서 딱 하는 말 첫 마디가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거짓말 뭐 좀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가 더 컸어요. 거짓말인데 무슨 거짓말이었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셨는데 저희가 친구들한테 아빠는 미국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계속. 왜냐면 그걸 감추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애들 앞에서 쫙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렇냐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다 안 거죠 아이들이. 그쵸, 모든 저는 아이들이 이제 알게 사역자이기 되고. 때문에 그 가정을 알고 네, 있지만 네. 이 아이가 그걸 딱 얘기하는 선포하는 순간에 순간. 이 머리에서는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왜냐면 제가 그 부모님도 알고 네. 다 아는데 네. 이게 힘든 거예요. 그 근데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 상황의 애가 나이가. 그러니까 제가 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 자기는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음.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자기가 또 다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 나이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려워요. 거예요. 그 용기는 용기. 나는 정말 대단하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그 아이가 어. 와서 그것을 딱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구나. 근데 신기하게 동일하게 걔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가 끝나고 너무 걱정되니까 네. 제가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혹시 누구누구가 뭐라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하더래요. 애가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해요? 엄마 나 사고 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네. 무슨 사고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그동안 내가 아빠 미국에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래도 우리 집사님 정말 대단하신 게 근데 그거 사실이잖아. 괜찮아. 다행. 잘했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리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려 했는데 네. 얘는 집에 가서 바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도 얼마나 다 놀랬어 이게 얘기하고 말하고 나서.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을 수도 없거든요. 또 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의논하지 않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감사히 그 집사님이 괜찮다고 사실인데 사실이야 이렇게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마음에 더 지금은 제가 평안한 최근에 거네요. 이제 네. 그 아이랑 이제 카톡을 하거든요. 네, 한 네.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어때?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 그 아이 안에 진짜 회복이라는 게 네. 간 거예요. 같네요. 진짜. 또 그 아이가 내려가고 나서 6학년 아이가 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6학년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이 벌써. 6학년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딱 듣고 우리 1학년, 2학년을 뺐어요. 우리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쵸. 그 애들을 빼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왜냐면 걔네는 자야 되니까. 네, 애기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초등부 애들만 데리고 정말 네. 더 긴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근데 물었어요. 근데 너는 왜 자살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싸우신대요. 근데 얘 안타까워. 안에 싸우시는데
그 싸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들었대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부모님 안 싸우겠네? 모든 문제가 나네? 그렇게 얘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학대를 한 거예요. 때리고 막 그런 거. 왜냐면 약에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고백하기를 강아지한테도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그 순간에는 자기는 자살하고 싶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또 마음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가지고 있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얘가 교회를 안 빠지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얘기하고 저희가 또 동일하게 조언을 하자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얘도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주 되고 주일날 지나보면 네. 애들이 보면 알거든요. 네, 표정과 삶이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또 걱정되는 게 애들이기 때문에 네. 얘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걸 듣는 아이들은 맞아요. 철없이 어떻게 네, 받아들일지 맞아요. 모르죠. 진짜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합숙을 하니까 1박 2일 뭐 이런 거 하면 합숙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통해서. 근데 아 누구누구 불쌍해 이런 이야기를 애들이 그치, 한다는 충분히 할 거예요. 수 있죠. 네. 그래도 이것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우리가 이제 일부러 크로스 팀, 십자가 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네. 다 나오라고 했어. 그때 발표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나눴어요. 너가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어땠어? 나눴어요. 애들이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그 용기가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걸 아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제 나중에 들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나도 할 걸. 엄마 아이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런 기회가 그리고 그거를 계속 관리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그때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그렇게 회복되는 기간이 있는 아이들은 진짜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상처가 해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그림자처럼 딱 올라왔을 때 제가 그게 당황했잖아요. 그 네, 상처들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여기에 방송이라는 곳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네. 의미는 저한테 이것이 더 이상 저한테 발목 잡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용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제가 왜 오늘 주제를 이걸로 해라고 제안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다른 주제였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지지난 주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분의 이야기에서 아 그래 저희 가정이 좀 부모님들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라는 거 제가 스쳐 지나가서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에 그거 문제 아닌데 아 그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네네네. 네. 그 동일한 제가 듣는 뉘앙스로는 동일하게 이제 결손 가정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다라는 그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흘려들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딱 온 거죠. 네. 제 안의 마음에.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분이 방송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저는 네. 몰라요. 네.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에 아 그냥 나눠주고 싶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제가 주제를 바꾸자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듣는 사람이 그게 말 한마디에 뭔가 위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걸로 인해서 진짜 위로받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네. 또 이게 장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네. 저 안에도 이게 또 하나의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음. 왜냐면 이 사단이 그림자가 그림자는 진짜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씩 쑥쑥 올라와서 다시 발목을 잡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또 이렇게 만약에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 끝나고 집에 갔잖아요. 가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괜히 했네 이거. 왜냐면 좀 더 예쁘게 좀 사람들 네. 이렇게 하면 뭘 가면 그래 전사님이 그런 게 있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뭘 조금 못하면 네. 잘못하면은 그래 좀 그럴 줄 그랬을 알았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이렇게 필리핀이 먼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나의 과거를 일전에 이유도 없고 이런 네, 생각이 네. 또 솔직히 안 들겠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거를 하자고 딱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가 설이었잖아요. 네. 저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했어요. 네. 저희는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애착들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네. 어쨌든 잘 케어를 해주시려고 네. 되게 네.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게 전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 그거죠. 막 이 딸이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네. 이제 많이 못 보태주고 아, 도와주지 못하고 왜 미안한 엄마들은 이렇게 마음이. 물질적으로 네, 네.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도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못 도와준다고 엄마는 항상 그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네. 무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먹이고 입히시는지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이 안다고 네. 너무 더 잘 드러나게 안다고 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근데 엄마가 이혼해서 우리가 그 살았던 시간들이나 또 어려웠던 시간들이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너무 큰 무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막 피아노 중학교 시작할 네, 때 제가 피아노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막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엄마가 막 해서 이렇게 피아노 레슨비를 막 대주셨어요. 네. 근데 또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때 또 철없어 또 열심히 안 맞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이번에 박고사님 네. 한국 가셔갖고 땜빵 피아노를 지금 아, 해주셨잖아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당하는 게 네. 제가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해주고 싶은 거였어요. 음. 그래서 엄마가 살아왔던 그 힘들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더 많이 부모님이 힘드셨겠죠. 사실은 그 시대를 네. 살았다는 게 더 힘드셨을 힘드셨을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니까 이제 네. 그걸 좀 이해하는 나이가 되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엄마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어. 그게 또 부모님한테는 또 효도고 뿌듯하시겠어요. 감사죠. 맞아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도 그래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네. 너무 다른 사람을 지금은 정말 도와주는 입장에 서 있고 그쵸.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게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음. 내가 하는 거 이상으로 결과가 좋은 게 많아요. 정말 네. 제가 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면 저 주변에도 정말 제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20년, 네. 30년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 너무 많고 최근에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언니들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보는 네. 그분들도 오셨는데 진짜 뭐 어제 만나는 것처럼 또 반갑고. 너무 반가우면서도 맞아요, 맞아요. 너무나 저를 위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진짜 나 별로 고생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고생 많다고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도 저 주변에 한국 가면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 내어주고 저 진짜 하나님 너무 많은 선물 받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쩔 때는 하나님 이거 보상해 주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매 순간에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네,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결이 되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도 네. 저희 아이들 동일하게 나랑 비슷하게 겪고 있었네 애니들이 우리가 신방하다 보면 알잖아요. 얘네 어떤 가정 얘네 어떤 가정 얘 문제가 뭔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쵸. 근데 다 경험은 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게 많으면 더 이게 쓰임이 많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네. 내가 정말 잘 지혜롭게 해결을 하면 하나님 이걸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쓰겠구나. 진짜 이게 확신이 되니까요. 네. 진짜 똑같은 문제인데 그걸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 있어요. 네. 지금 네. 당연히 있어요 문제가. 그럼요. 그런데 한 발짝 내가 떨어져서 내 문제 아닌 것처럼 그 문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좀 더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산이 딱 가로막혀 있는 네. 산이 멀리서 떨어보면 뒤가 보이잖아요. 산 네, 뒤편에 네.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는 별이 네, 됩니다. 상처는 별이 됩니다가 이 상처가 네. 상처로만 있으면 그냥 내 것이잖아요. 그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네. 죽이는 그 상처가 볼모로 딱 잡아서 네. 내가 나를 그럼 또 트라우마가 되고 생기게 그러면서 되잖아요. 그걸로 맞아요. 인해서 네.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나 이 상처 때문에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래 그러다 보면 근데 그래는 언제까지 그래가 할 수 맞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나도 어느 순간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눈들이 다
나를 이해해줘야 돼 너네가 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 그럼 관계들이 되게 어렵게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도사님을 네. 공경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되게 능력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없잖아 성향도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렸을 또 때부터도. 좀 죄송한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네. 아닌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아유, 좋겠고. 아니요. 네네. 그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지금 할 거 하나도 못하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 벌써 상처 끝났어. 언제 얘기하나요? 언니 상처, 선미 상처는 다음 주에 따로 따로 밥 먹으면서 따로 맘 먹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상처 얘기는 이제 안 되겠어요. 오늘 진짜 네. 얘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거봐요. 오늘 경청마다 끝났어요. 네, 이걸로 끝났잖아요. 대답이라도 크게 하고 싶어서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어쩐지 그래갖고 아까 랩을 하신 거였군요. 빨리 말 얘기하고 못할까봐. 내 분량 다 챙겨야 되니까. 분량 챙기려고 아까 그렇게 랩했어요. 랩을 하고 이유가 다 있었네요. 미안해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랩을 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려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네. 내주셔서 멀리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고 뭐 소감을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또 뵐 것 같아요. 한 2달에 한 번꼴로는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상담을. 있는 모임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소감. 간단히 네. 해주세요. 그냥 저희 아직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 그냥 또 오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문제 앞에 좀 직면했으면 좋겠고 네. 그 문제를 좀 주님 앞에서 해결하면 진짜 주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네. 그것을 좀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 상처가 별이 돼서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서 여러분도 좀 같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계속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해요. 잘해주셔서. 네. 네. 세미 씨또 나올까봐 걱정되죠? 또 내 할까봐. 우리가 또 랩해야 되는데 그럼. 네, 제가 그러면은 네, 방송 잘 했고요. 네, 후원업체 후원해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꼬꼬, 니꾸야 레스토랑, 메가 레스토랑, 서울 코리아나 레스토랑, 돈데이, 예속여행사, 이상면 농구교실. 지금 이것도 랩할 뻔했어요. 잘릴까봐. 에디스 프리스쿨, 리틀 네. 클라리온, 새생명교회, 그 다음 루아흐 심리상담센터, 코레온 게이트 인터넷 카페에서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